오늘은 두 번째 콘텐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요, 구글처럼 성과를 내자 이야기인데, 이 콘텐츠는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OKR 컨설팅 센터장인 신주훈 센터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현장에서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 아마 주도 그죠. 올해 아마 가장 바쁜 분이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연말 되면 OKR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오늘 좀 현장에서 OKR로 성과 관리하는 또 평가 보상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핵심 포인트 잘 알려주시면 바로 들어가야겠죠? 네, 좋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요 질문도 드려야죠. 현장에서의 그동안 달려왔던 분위기나 흐름 또는 일종의 결과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2019년 OKR, 존도의 OKR 책이 출간이 되고 나서 그 이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OKR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죠.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량을 보면 확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월 검색량이 한 300회 정도 되었다면 2020년에는 3만 회 이상으로 아하. 뛰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100배네요, 100배. 네, 그렇습니다. 곡선의 그래프들이 보이실 텐데 그만큼의 많은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에 따라서 저희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OKR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고 저희가 컨설팅하는 기업이 매년 2배 이상씩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한번 이번에 저희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봤더니 300개 기업 300개 기업 이상 저희가 컨설팅하고 OKR 도입 정착을 시켰고 그 외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통해서 만난 기업은 1000여 개가 되더라고요. 아하, 교육으로까지 합하면 한 1000개 기업 정도, 네, 1000여 개 맞습니다. 기업, 그 다음에 직접 컨설팅으로 한 게 한 300개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 이렇게 됐네요. 네. 처음으로 센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OK 코치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좀 산업의 분포를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듯이 IT 기업이 가장 많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데이터는 제조업이 거의 30%입니다. 아, 제조업도 네. 많았네요. 네, 유통업보다 제조가 더 많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국내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OKR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OKR이 주는 그런 영향도 작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OKR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기업들이 OKR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당자들을 세워가고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500 OKR 코치들이 이제 양성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누적 양성 수를 봤더니 500명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OKR 이분들이 컨설팅이나 교육한 것까지 합하면 뭐 얼마일지 그것 데이터는 없죠. 네, 그 데이터까지는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숫자. 저희가 도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내 OKR 코치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서 OKR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OKR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이렇게 매년 향상이 되어 갔고 이제 OKR을 저희가 규모별로 이제 OKR을 운영을 하고 사례들을 만들어 가면서 있어서 크게는 3가지의 어떤 고객들의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OKR로 인해서 우리 조직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온라인 쇼핑몰 스타트업 G사의 대표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전까지는 경영자 혼자에게만 비전과 사명이 있었던 것 같다. 이제는 직원들이 함께하는 비전과 사명이 생긴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OKR을 통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그 방향성이 정렬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부서 연합 OKR을 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구조들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기초 설계 시공하는 건설업 B사의 경우에는 한 본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관리직과 현장직이 이렇게 협업이 잘 된 적이 없다. 네, 굉장히 열정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연합 OKR을 잡아서 우리가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공법을 개발했는데 실제로 마진율 40%가 되는 그런 공법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대기업, S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설계, 공정, 생산 이렇게 기능별로 쪼개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생산에 새로운
적용을 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항상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산 공정 생산 파트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OKR을 설정하고 달려갔더니 6개월 걸리던 게 한 달 만에 실제로 만들어지고 생산 적용까지 되는 그런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100명 이상은 100명보다 많은 이상 그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언더백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100명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보면은 진짜 그렇게 뭐 엄청 많은 100명 이상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한 200명, 한 300명 정도만 돼도 네, 중견기업 정도만 맞습니다. 돼도 정말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벽이 깨지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뭐 상무님이 삐져서 네. 이사님과 상무님의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게 해결 안 되고 있고요. 경영자도 어떻게 못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아래로부터 좀 올라와야 되는데 OKR의 스프린트 미팅이나 이런 미팅 구조가 그런 걸 좀 깨는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OKR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CFR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촉진적인 대화들, 아이디어 공유, 의사결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의체의 문화만 잘 세팅이 되어도 확실히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이 있고 OKR 목표 달성이 훨씬 더 촉진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난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오늘 이제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야죠. 네, 그럼요. 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 OKR 했고 컨설팅 했다 뭐 이거 얘기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컨설팅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터더라라는 네. 것을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3R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왔네. 3R 나왔네요. 네. OKR, CFR, AAR의 사이클입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OKR 하면 그냥 OKR로 목표 설정하면 되지 생각하는데 이 OKR의 사이클이 잘 정착되지 않고서는 OKR이 기업의 문화로 정착되긴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OKR이 정말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목표의 도전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향해 가야 합니다. 목표의 도전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일단은 3개월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피드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냥 양식만 주고 한번 작성해봐 라고 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거 매우 중요하더라. 그래서 리더와 팀원이 만나서 이번 우선순위 뭐야? 이 대화 나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결과 중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 이게 OKR에서 말하는 목표의 도전성입니다. 자, 스타트할 때 OKR 요 세 가지 잘 보시고요. 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호랑이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토끼 잡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으면 호랑이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들이 필요하냐? 있는 그대로 사실로 소통하는 거. 그러니까 통제나 관리나 보고받는 형식이 아니라 같이 띄워주는, 그렇죠. 같이 스프린트 하면서 목표를 달성해가는 그런 소통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촉진형으로 회의체 세팅을 해야 되는데 스프린트 미팅과 부스팅 미팅이 그 결과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아이디어 촉진해서 이니셔티브를 정하고 월간 단위로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전략 방향성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회의체를 세팅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CFR 요 관점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지식의 공유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완료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잘했다 못했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됐고 어떤 것들이 부족했는지를 제대로 피드백해서 지식을 적용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마무리할 때는 지식 공유 관점에서 마무리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OKR, 진행할 때 CFR, 마무리할 때 AR. 네, 그래서 3R입니다. 3R.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니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요 제도로서의 OKR, 요거는 많이 이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해서 성과가 나게 하려면 CFR, AR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요거를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요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실제로 마지막으로 또 AR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평가가 아니라 지식 관점에서 이 목표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도 생깁니다. 네, 그래서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내년 시점에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과 관리와 평가 보상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이슈. 요거 별개로 움직일 수가 없죠.
네. 그동안에는 성과 관리 어떻게 일하는 방식 변화시킬 건가, 어떻게 OKR 잘하고 CFR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이 OKR을 정말 제도로서도 잘 정착하기 위해서 평가 보상까지 다뤄줄 것인가 이 이슈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와 평가 보상이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의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적인 목표 관리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경영자가 우선순위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그 바텀업으로 목표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목표만 그러면 잘 관리하면 되느냐. 그 목표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성장형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장형 평가 시스템.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직원들 놓고 제로섬 게임처럼 어차피 1등부터 10등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어차피 1등은 한 명이고 꼴찌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제로섬이 아니라 성장형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언더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키워서 먹어야지. 네. 키워서 먹어야지. 좀 먹는다는 게 좀 있네요.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좀 핵심 인재들을 기업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역할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것인데 그래서 OKR로 일하는 것은 어떤 일의 의미와 성장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지식의 공유 확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재생성 가능한 지식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성장 마인드셋을 발견하고 지식뱅크도 좀 이렇게 운영을 하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핵심 인재들이 재생산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과나는 그런 지식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목표 자체가 도전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평가가 성장형 평가가 되는 거, 그리고 조직 내에 지식이 공유 확산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은 뭐 그거 하라 그러면은 다 도망갈 것 같아요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준비가 된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조망을 해야 됩니까?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OKR을 도입할 때 있어서는 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설정했던 그 방식, 우리가 회의를 하는 그 문화, 우리가 아이디어를 촉진하던 그 방식, 이러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먼저 좀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제도로서의 세팅입니다. 이러한 일하는 방식을 잘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가 보상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로서의 세팅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 제도, 문화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단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3개월 동안 OKR, CFR, AAR 뭐 저런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연습하고 그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6개월까지가 성장형 평가 보상 제도 그리고 1년 됐을 때 문화로 정착. 이게 지금 직원 몇 명일 때 이게 1년 내 됩니까? 네, 1년의 과정들을 보면 언더백 기업들, 10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1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OKR이 좀 문화로 정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로드맵으로 가면 된다.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활동들을 해야지 우리 조직이 OKR을 성과 관리와 평가 보상 정착할 수 있을까? 일단 성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기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OKR 챌린지라고 부릅니다. 서로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OKR 목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당연히 OKR 스프린트 미팅하고 부스트 미팅 하셔야겠죠. 그래서 팀별로 주 1회씩 만나면서 같이 OKR 어떻게 달성해 이런 얘기들 나누는 겁니다. 요 앞쪽에 요 부분이네요. 아이고. 네, 맞습니다. 네, 팀별 OKR, 네. 코칭하는 거 그리고 챌린지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하시는 거. 요게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목표 세팅하는 것만 좀 해줘도 네. 좀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1년이 좀 롱텀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면 조금 더 목표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그리고 이런 주기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조직 안에서 생동감 있게 목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OKR 파티. 분기에 한 번씩 그렇죠. 하는 그거 OKR 붙어 파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장 가보면 목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렇게 많이 공유 안 돼 있는 네, 네. 그런 상태고, 입사해서 그냥 시킨 일을 하던 조직은 제가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OKR 파티, 용어는 파티라고 하겠지만 목표 공유회예요. 대부분 네. 보면 리더들이 정해서 이렇게 공유해주고 의견 좀 받아보고 이렇게 요런 단계도 아주 초기에는 필요하더군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OKR 파티를 3개월에 OKR 성과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다음 OKR 어떻게 정렬할 건지에 그렇죠. 대한 얘기도 하시는 네.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OKR 챌린지, 파티, 그리고 팀별 OKR 스프린트 미팅 이렇게만 잘 정착이 되어도 3개월 단위의 OKR의 부스팅 프로세스들이 잘 정착된다라고 요게 볼 수 지금 있죠. 컨설팅 관점에서는 컨설팅 맵이네요. 맞습니다. 네. 컨설팅 맵이고요. 실제로 코치가 가서 하는 활동들도 이렇게 분기에 한 번씩 파티, 네. 팀별 코칭을 통해서 스프린트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게 이제 네, 제 기억에 작년 요맘때에 요 정도 결과물을 내려면 1년 반에서 2년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백인 네네. 기준으로 줄었네요. 맞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게 네. 1년 딱 임팩트 있게 기업 안에서 정착시키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이 들어간 게 이제 좀 새로운데 요 부분 어떻게 됩니까? 평가 보상과 연계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평가 보상과 연계해서 실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진단이 먼저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 보상을 어떻게 설계할 거고 피드백 양식은 어떻게 만들 거고 성과급은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급 네. 어떻게 줄 건지도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걸 초반에 하는 것이고 이제 시스템만 갖춰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실행이 되고 기업 안에 돌아가려면 뭐가 중요하냐? 전 직원들이 평가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이 리더의 골든 미팅 교육입니다. 아하, 골든 중요하죠. 미팅. 네. 저 미팅 중요하죠. 네, 1대1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리더와 팀원이 만나서 골든 미팅을 하는 그 평가 시스템, 성장형 평가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어떻게 피드백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잘 주기 위한 골든 미팅, 교육도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골든 미팅이 분기에 한 번이고 다면 피드백은 반기에 한 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개념들을 경영자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서 조직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OKR 최초 원 사이클 3개월이잖아요. 최초 원 사이클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네, 그래서 이걸 3개월의 여정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챌린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챌린지를 통해서 OKR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전사 목표 설정하고 그 전사 목표에 따라서 바텀업으로 팀별 OKR까지 수립하는 그 과정.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 세팅이네요.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CFR이죠. 서로 소통하면서 레코그니션을 통해서 목표를 촉진해 가야 되는데 주간 단위로는 스프린트 미팅, 코치가 같이 도와드리죠. 그리고 월간 부스팅 미팅을 통해서 전략 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시 원어원을 통해서 리더와 구성원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마무리는 두 가지네요. 네, 그리고 AAR 관점에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골든 미팅, 이거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1대1 미팅을 하게 되시고 그리고 OKR 파티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게 3개월 사이클로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경영자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 우리 회사의 성과 관리와 평가 보상 경영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축인 거죠. 성과 관리, 평가 보상 두 가지 축인데 어떻게 해야겠다 좀 흐름이 잡히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경영자가 요걸 좀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할 때 스스로 좀 중요한 포인트들 혹은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일단 OKR을 한번 우리가 도입해 보겠다라고 하면 해야 할 것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로 좀 정리해 봤어요. 해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해야 할 것. OKR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또는 OKR 이미 도입했다면 왜 우리가 OKR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지를 지속적으로 구성원들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기업 중 한 기업은 주 1회 경영자 소통 채널인데 그 채널을 통해서 매번
네, OKR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와이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OKR 조직 역량 진단이라고 저희가 별첨에 이 자료에 넣어드렸는데 이 진단지를 통해서 우리 조직이 OKR로 일하는 방식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진단지 지금 파일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하, 네. 네. 여러분 가인지 캠퍼스 회원분들은 좀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진단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CEO를 포함한 OKR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버넌스는 OKR에 대한 추진을 하는 역할이고 매 분기 우리의 도전성이 얼만큼 높아졌는지 우리가 어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지식은 얼만큼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조직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과관리 방법과 양식을 좀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OKR의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지에 대한 협조가 일단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OKR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투명성, 정보의 투명성, 지식의 투명성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시스템 공유 시스템을 미리 좀 확보하셔서 지식의 네, 투명성. 네, 아, 가져가 중요한 단어 주시기 나왔네요. 바랍니다. 네,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지 말할 것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이해 없이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다음날 OKR 한번 작성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OKR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인지 캠퍼스 영상 하나 보시더라도 그렇게 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OKR을 직결, 달성률과 직결해서 평가하거나 상대 서열화로 평가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성률, 그러니까 뭐 78%한 사람은 77%한 사람보다 좋다. 네, 요게 이제 기존에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거 피하는 거. 맞습니다. 네. OKR의 도전성이 조금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완벽한 OKR 시스템을 지향하기보다 이것 또한 OKR인 것 같아요. 애자일하게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분기 OKR을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아까 자료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별첨에 좀 자료들을 넣어드렸습니다. 일단 성과 관리할 때 어떻게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레퍼런스 성과 지표 여기에 조직 영향 진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진이나 실행 도구까지 별첨으로 실어 드렸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어떠한 분위기로 OKR 컨설팅이 진행되고 OKR들을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장 모습이네요. 저기 저 마스크 쓴 분이 신 센터장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직원들도 좋아합니까? 표정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만 모아온 거 아닙니까? 굉장히 환한 미소로 교육이나 코칭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OKR을 한 2년째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 기업의 S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한 마케팅 팀장님을 제가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마케팅 팀장님이 본인이 최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조직 안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통업 마케팅 지식을 다른 유통업에 전달해주는 좀 이렇게 지식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열정이 있어 보이게 이렇게 미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팀장님 굉장히 이 사업 어떻게 보면 꼭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실 텐데 왜 굳이 이 일을 시작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마케팅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팀원과 우리가 이 마케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그 발견한 지식을 전달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오히려 팀장님이 스스로 제안을 해서 경영자에게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업들에게 OKR로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마케팅으로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지식들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 경영자가 이야기를 전달받으면 굉장히 좀 보람차죠. 그렇죠. 보람차죠.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OKR의 현장 상황,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 아마 경영자분들이시라면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과 관리와 평가 보상 어떻게 할 건가 지금이 참 고민할 그런 타이밍이 될 텐데 내년도 경영 전략 수립과 연관해서요 될 텐데 잘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평가 보상, 성과 관리 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좀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컨설팅할 수 있는 10개의 기업, 10개의 기업을 저희가 네, 지금 컨택을 하고 미리 선정을 하려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선정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300개 기업을 했는데 뭐 직원도 우리가 후반부에 늘었기 때문에 뭐 내년도 뭐 그보다 많겠죠. 근데 딱 10개 기업을 미리 선정하겠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미리 하려고 그러세요? 일단 연말부터 같이 설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맞춰서 얘기를 같이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베스트 프랙스 만들어 보겠다. 네. 좀 BP 사례 만들어 보겠다 하는 제대로 그런 해보시겠다. 마음으로 네. 컨설팅 센터장스러운 네. 그 관점인 거고요. 저도 동의가 돼서 이 시간 네. 갖고 있는 건데, 네, 경영자분들에게 이런 기업 요청하셔라. 미리 정해서 좀 집중해서 좋은 컨설팅 회사도 모델을 좀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네, OKR을 통해서 좀 주도적으로 일하는 그 문화를 정착하고 싶으신 경영자분들, 정말 직원들이 성장을 위해서 일하기 원한다 하시는 경영자분들, OKR 컨설팅, 1년의 컨설팅의 여정을 또 같이 OKR 코치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 벙커 방에 아마 들어와 계실 텐데요. 경영 벙커 오픈 채팅방에 제 프로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프로필을 통해서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컨택해서 또 1년의 여정들을 함께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약 300개 현장의 컨설팅을 책임진 신주훈 센터장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내년도에는 좀 먼저 집중해서 좀 모델을 만들 만한 그런 곳을 10곳을 미리 선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신주훈 센터장님이 개인 프로필을 올려주면 네, 그쪽에서 직접 소통해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NG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지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회사 운영 전략 좀 세우고 싶은데 어디 물어볼 곳 없나? 응?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아,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